자, 이제 예산을 편성했어요. 예산을 편성했으면 뭐 해야 되겠어요?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했어요. 우리도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죠, 지금. 그러면 국회에 제출되면 어떤 걸 하냐면, 크게 보면 몇 단계를 거쳐? 예비 단계로서 상임위원회를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한단 말이야. 그 다음 예결위에서, 예산결산위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예결위라고 그냥 써보겠습니다. 예결위에서 뭐해? 종합심사야, 종합. 그렇죠? 모든 상임위원회에 있었던 것을 종합심사하면, 그 다음 이건 어디로 오겠어? 본회의로. 근데 본회의는 사실은 형식적입니다. 그냥 통과는 본회의에 가서 통과하면 심의가 끝나가야 되죠. 그래서 예산안이 확정되고, 그래서 거기에 이 책으로는 101페이지 보면 됩니다. 책으로는 101페이지. 그래서 101페이지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먼저 거기 예산안이 정부 제출이 9월 3일까지 되고, 정부가 뭐 합니까? 시정연설 한다고 되어 있죠. 시정연설 합니다. 그래서 시정연설하면 소감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일어나고, 큰 것만 지나게 되어 있는 것만 보면 예비심사 끝나고 나면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종합심사하고, 그렇죠?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한다. 이게 큰 줄기죠. 큰 줄기. 그러면 자, 여기 봅시다. 뭔 말이냐면, 아까 자, 기재부의 예산실에서 국토부 기획실에 예산 담당과의 사이에서 뭐가 예산 요구서가, 예산안이 나오죠. 이걸 어디에 제출해? 이제 국토부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 있겠죠. 위원회, 환경부, 뭐 무슨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국회에 제출했단 말이에요. 환경부도. 그러면 이런 걸 다 포함시켜서 기재부는 이걸 국토부 예산안, 환경부 예산 짜가지고 어디로 보내겠어? 국회에 보냅니다. 그러면 국회는 상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국회의 상임위원회는 여기에 맞춰서, 국회도 상임위원회는 뭐 국토위원회, 환경위원회, 뭐 이런 위원회들이 쭉 있어요. 여기서 일단 예비심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일단 예비심사할 때 어떻게 해요? 거기 먼저 이제 이런 걸 국회로 다 보낼 때, 여기서 짠 걸 보낼 때, 여기서 시정연설을 먼저, 보통 대통령이 하거나 국무총리가 대도하거나, 전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이유로 예산안을 짰고 어디에 중점을 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먼저 시정연설한 뒤에, 시정연설이 끝나면 이걸 소관상임위원회로 보내. 그래서 아까 국토부가 짜놓은 이 예산안을 어디로 보내겠어? 국토위원회로 보내겠죠. 국토위원회 보내면, 자, 보통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위원들이 앉아 있고, 여기에 이제 뭐 장관부터 해서 여러 사람들이 나와 있죠. 그렇죠? 장관, 차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왜 그랬는지 거기 한번 볼까요? 먼저 예산에 대해서 뭐 합니까? 예산안을 상정하고 제안 설명. 왜 이런 예산안을 냈다는 걸 설명을 해요. 설명. 자, 제안 설명합니다. 먼저 누가 나와서 하겠어? 원래는 장관이 나와서 하기도 하고, 그 밑에 국장한테 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이 장관이 나와서 했다 합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런 예산안을 냈습니다 하고 제안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토부 보고를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자, 봐봐요. 검토보고는 국회 전문위원이 합니다. 전문위원. 국회 전문위원은 공무원이고, 여러분, 차관급 대우 해줘. 차관급 대우를 해줍니다. 1급인데 차관급 대우 해주는 전문위원이 이 검토보고를 하는 게 뭐냐면, 이 생각해봐요. 예산안이 들어오고 상임위원회를 이렇게 배분을 해놓겠죠. 여기 국토부가 짜는 건 국토위원회 배분해놓겠죠. 그럴 때 바로 뭐 이렇게 시정연설했지만 바로 상임위원회에 일어나서 하지 않아요. 그동안 뭐 하냐면 국회 입법고시 하시죠. 행정고시 있고 입법고시, 국회에 들어가는 시험인데 입법고시 합격해서 보통은 많이 하는 게 국회, 이제 오랫동안 하게 되면 국회 전문위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이 사람이 미리 봐요. 이 예산, 국토부가 짜온 예산을 미리 봐. 그래서 이제 장관이 말하면 이 사람이 자기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검토해 봤는데 이러이러한 문제, 이런 건 조금 문제가 있고 이건 괜찮고 이렇게 검토부가 한다면 짜온 예산안을, 이건 공무원, 이 검토위원은 공무원입니다. 보고하면 그 다음 이것에 대해서 대체 토론한다고 되어 있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체 토론. 그렇죠? 그래서 대체 토론에서 거기 이 대체 토론하게 되고, 대체 토론은 이 대체란 말은 말 그대로 뭐가 문제점이고 뭐가 어떻게 해야 대안이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걸 해. 국토부 전체적인 걸 합니다. 그 다음 국토부의 전체적인 것들을 너무 총괄적인 걸 하면 문제니까 소위원회를 좀 짜요. 뭐 국토관리, 소위원회, 무슨 관리, 이렇게 다 짠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도로 관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죠. 그 업무들을 여기에 만약에 이 국토위원회에 뭐 12명이 들어갔다면 2-3명씩 해서 소위원회를 또 만들어요. 국토부가 하는 일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위원회에서 이제 하나하나 꼼꼼히 다시 보겠죠. 이게 맞는지 어쩐지 꼼꼼히 보고, 여기서 이제 소위원회 열려서 이제 보고를 해요. 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고, 그 다음 이거 올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찬반 토론합니다. 찬반 토론. 그 다음 여기서 의결해요. 의결. 그렇죠? 자, 다시 이건 시험에 안 나온다. 이런 거 한다는 거야. 그냥 검토 보고하고, 공무원이 제안 설명은 보통 장관이 와서 하고 또는 밑에 사람 시키기도 합니다. 그 다음 검토 보고하고 공무원이, 그 다음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토론해보고, 국토부 전체 이 예산에 대해서, 그 다음 소위원회를 나눠, 또 그걸 세분화해서 나눈 뒤에 소위원회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거기에 대해서 보고받으면 찬반 토론하고 나서 의결을 해요. 예산을, 그래서 어떤 회사는 얼마 깎고 뭐하고 이런 것들을 의결해서 어디로 보낸다? 예결위로 보낸다. 근데 예결위를 보낼 때 위원장이 누구에게 먼저 보고해? 의장에게. 예결위에 바로 보내지 않습니다. 상임위원회, 국토위원회 의장은 이걸 어디에? 국회의장한테 보내. 그럼 환경위원회는 여기 의장이 국회의장한테 보낸단 말이에요. 이걸 다 모아서 어디로 보내겠어? 예결위 특별위원회로 보낸단 말이에요. 예결위에 회부된다고 그러죠. 의장이 예결위에 회부한다. 그럼 이것도 역시 어떤 거 한단 말이에요? 예산안을 상정한단 말이에요. 예산안을 상정. 그래서 이제 예결위는 종합심사니까 국토위원회, 환경위원회 들었더니 다 모든 것들을 뭐 한단 말이야? 갖고 심사를 하는 거야. 종합심사. 예결위 위원은 한 50명 정도 돼요. 예결위 위원들은 50명. 자, 그 다음, 거기 보니까, 여기는 또 똑같습니다. 그래서 50명 된다. 예산안을 상정하고, 제안 설명하고, 그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고, 종합정책 질의하고, 그쵸? 그 다음 이제 부별로 남아나서 분과위원회가 심사,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50명을 아까 국토위원회 몇 명, 또 여기서 또 나눠요. 예결위에서도. 예결위원 아까 50명이라고 그랬죠? 이걸 또 나눈다고. 그래서 서너 명씩 나눠서 뭐가 됐냐면 분과위원회가 돼, 이제. 그래서 이 부별로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위원회에 심사 보고가 있는 후에 찬반 토론하고 의결하고. 자, 예결위, 그 다음에 이제 본회의에서는 예결위가 심사 보고합니다. 본회의 가서 예결위가 심사 보고하고 토론하고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한 정부 동의를 얻습니다. 예산을 요즘 R&D 많이 깎았다고 그랬죠, 이번에. 그래서 다시 증액했다고 그랬죠. 이걸 본회의에서는 이걸 뭐 해야 돼? 정부 동의를 얻는단 말이에요, 본회의에서. 그런 뒤에 의결합니다. 그럼 이제, 그럼 어떤 것들만 좀 보시면 되냐면, 예산 심의에서 주요한 논점들만 좀 보면 돼. 예산 심의에서 주요 논점들만 보면 되겠죠? 자, 주요 논점들. 다시 예산 심의에서 주요 논점들만 봅시다. 책은 특징과 주요 논점 102페이지가 시험에 나오니까 이것만 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맵으로 보려면 특징 그 부분만 좀 보면 됩니다. 특징을 어디에다가 다 집어넣었으니까 논점도 다 특징으로 집어넣었으니까. 먼저 예산안은 몇 년 어떻게 예산 심의는 이루어진다. 예산이 통과되면 이 의결되면 예산 아니겠어? 예산이겠어? 지금까지는 예산 아니지만 아니잖아, 아니. 그러면 완전히 의결까지 되면 예산이 되겠죠. 그러면 이 예산은 단년도입니다. 1년짜리입니다. 1년짜리 예산으로 성립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입니까? 의원내각제입니까? 대통령제니까 의원내각제보다는 훨씬 더 엄격해. 왜냐하면 의원내각제는 국회 다수당이 뭐가 돼? 수상이 돼서 행정부를 구성하죠. 그러니까 자기 당이 구성한 거야. 자기 당 수상. 그러니까 심의를 어떻게 하겠어? 이미 뭐 편성할 때부터 자기들 의견들이 많이 반영돼 있을 건데 심의 별로 신경 안 쓰겠죠. 근데 국회는 어때요? 국회는 아니 대통령제는. 자, 우리 지금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는데 지금 대통령제 우리 하다 보니까 국회에서 어때? 상당히 견제 많이 하죠. 뭐 R&D 예산은 다시 복원하겠다. 그 다음 새만금 거기 많이 깎았으니까 거기 다시 복원하겠다. 그 다음 뭐 어떤 것은 깎겠다.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었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우리나라는 엄격한 편이다. 그 다음 거기 라번 보니까 상임위와 예결특위 중심 예산 심의한다 그랬죠. 우리가 본회의는 거의 조금 형식적으로 하는 거고, 이거 중요합니다. 지출예산 증액 및 새 비목 설치가 제한된다. 그래서 그게 잘 봐야 돼요. 우리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이거 하나하나 분석해 봅시다. 이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예산 심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국회는 조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어디에서 마인드맵 표에 보니까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세입 세출 예산을 제출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세입 세출 예산을 제출한다고 그랬죠. 그럼 세입 예산은 증액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쉽게 해서 수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세입 예산은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기는 세출 예산만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자, 여기 봐봐요. 세출 예산 중에서도 깎을 수 있어 없어?
세출예산에 이렇게 삭감할 수는 있어 없어? 거기 증액 가거나 새 비목을 설치한 걸 반대하는 거지 삭감하는 건 가능하죠. 그래서 자 봐, 삭감 가능합니다. 그 다음 세입예산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삭감도 가능하고, 단 이 세출예산에서 어떤 부분, 이를테면 여기에 어떤 부분이 있다 합시다. 무슨 사업이 있다 합시다. 그쵸? 우리가 4대강 사업이다. 뭐 그러면 4대강 정비 사업 22조. 안 돼. 더 높이자. 이런 건 못 한단 말이야. 새만금이 지금 사업에 대해서 지금 깎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를테면 2조 이렇게 돼 있어. 안 돼, 이거. 지금 민주당이 5장이니까 3조에 이렇게는 못 한다는 거야. 무엇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정부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그 다음 여기에다가 봐봐요. 새만금 사업 말고 다른 사업도 하나 더 추가하자. 이렇게 새 비목을 설치해서 하거나 그러면 안 돼. 그렇죠? 이런 건 안 돼. 그러니까 증액적인 부분, 돈이 더 늘어나는 건 정부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민주당이 R&D 사업을 복원한다고 그랬어. 그러면 그만큼 증액하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반드시 그런데 그 조항에는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어? 본회의 가서 정부 동의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안 받으면 그 효과 없어. 여기까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 나왔습니다. 이 세입 세출 말고도 우리가 계속비, 그 다음 예비비 이런 거 다 여기다 뭐 한다 그랬어? 같이 예산안 제출할 때 제출한다 그랬죠? 세입 세출에서 뭐. 그러면 여기는 증액할 수 있냐? 바꿀 수 있느냐? 당연히 바꿀 수 있어요. 그냥 오직 어떤 거? 세출예산만. 증액이나 새 비목을 설치한 건 반대하는 거지. 세출예산조차도 뭐 할 수 있어? 삭감은 가능해. 삭감 수정은 가능합니다. 다른 건 다 수정 그냥 크게 제한 안 받고 수정 가능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알아두시면 돼. 그래서 마인드맵에 보면 세입, 예산 총책, 계속비, 명시이월비, 명시이월인데 어디다 나왔죠? 명시이월비, 국고 채무 부담액 등은 정부 동의 없이 뭐 할 수 있다? 수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논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논점이고, 그 다음 논점이 이게 있습니다.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예산안이 자꾸 심의가 늦어지니까, 아까, 자, 봐. 예결위에서 했다가 어디로 가야 돼? 본회의로 가야 되겠죠? 그럴 때 보면, 자, 위원회가 11월 31일까지 마쳐야 되는데, 그쵸? 예산 심의는 우리가 법적으로는 언제까지 다 맞추라고 돼 있어? 예산 심의는 12월 3일까지는 맞춰야 되죠. 맞춰줘야 되죠. 예산 심의에 있어서. 자, 12월 2일까지, 미안해. 12월 2일까지는 다 맞춰줘야 되겠죠. 제일 앞에 봐봐. 101페이지. 법적으로는 본회의 심의 의결이 회계연도 개시 며칠 전까지, 30일 전까지 해야 된단 말이야. 의결해야 돼. 그러니까 12월 2일까지는 의결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봐봐. 다시 한번 잘 봐. 예결위에서 본회의로 올려야 뭐 할 수 있겠어? 이걸 의결하겠죠. 예결해서 계속 심의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봐봐. 11월 30일까지 안 끝내줘. 그러면 그냥 본회의로 뭐 해버려? 회부된 걸로 간주하고 12월 1일 본회의로 회부해버려. 그럼 12월 2일 날 뭐 하겠어? 의결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본회의로 부의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예의가 있어. 예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하고 합의 볼 때는 안 그래 또. 자, 다시 한 번만 해봅시다. 우리가 예산이 빨리 안 통과되니까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잖아. 그래서 이 장치를 뒀어. 언제까지 하자? 예결위에서 12월 30일까지 안 끝내면 그냥 12월 1일 날은 본회의 부의해버린다. 의장이. 그러면
본회의 회부에서 12월 1일까지 의결해 주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의장이 누구랑 합의 보면 각 당의 원내대표랑 합의 보면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 예산안 본회의 자동 부의라고 해서 논점 가에 나와 있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이유까지 거기 써져 있죠. 책에는 써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해는 됐죠? 이해는 됐습니다. 근데 안 지켜. 이걸 각 교섭단체들이 합의해서 넘겨버려. 그 다음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그 다음 예비심사와 종합심사와 관계한 봐봐. 여기 자 상임위원회가 하는 것이 무슨 심사? 예비심사. 예결위로 돌린 것이 종합심사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 봐봐 거기 양가로 4번 보면 종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한다라는 추상적 표현으로 두 기관의 관계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근데 2003년 국회법이 개정됨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해야 하고 여기서 했던 거 예비심사를 존중해야 된다. 예결위에서는 여기서 했던 거 존중해야 되고 그 다음 조항이 중요합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여기서 상임위원회에서 아까 국토위원회에서 이거 적절하지 않다고 삭감했단 말이야. 그걸 어떻게 한다? 거기 삭감한 이 금액을 증가해버려. 삭감했는 다시 복원하거나 더 늘려버려. 그러면 안 되게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는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돼 이제? 상임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정액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회에서 상임위원회 동의 없이 삭감할 수 있으나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내용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한 것이. 그런데 여기는 봐봐요. 상임위원회에 있었던 여기도 예결위에서는 무엇은 가능합니까? 삭감은 가능합니다. 증액할 때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기재부가 국회가 이제 국회 전체적으로 기재부가 짜온 예산안에 특히 지출 예산안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짤 때는 그 국회의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다음 여기 관계에서도 여기에서 심사한 내용을 여기서 증액하거나 여기 삭감했는데 증액하거나 그다음 새 비목을 설치할 때는 상임위원회에 뭘 받아야 된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해됐어요? 근데 여기서도 그 예산안을 뭐 하는 건 가능해. 국회에서 지출안에 하더라도 삭감하는 건 가능하죠. 그 다음 거기 법률안 비용 추계 제도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 이것도 보니까 99년부터 시행됐는데 국회 예산 정책처가 신설되면서 이게 뭐냐면 선생님 정부에서 법인세를 인하하는 법안을 마련했단 말이에요. 법인세는 이제 기업들이 내는 세금이죠. 그걸 인하하는 걸 냈어. 그러면 이 법률을 낼 때는 인하함으로써 뭐가 되겠어? 법인세가 안 거치겠죠? 덜 거치겠죠? 그럴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조세 수입이 줄어드는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5년치를 같이 내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법률안을 낼 때 어떤 법률안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법률안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각 도에 이를테면 도립병원 하나씩 짓자는 법률안을 냈다고 그래봐. 그럼 그 병원 지으면 어떻게 되죠? 돈 들어가죠, 정부 돈. 그럴 때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지를 법률과 같이 제출하되 이렇게 돼 있어. 이게 2003년 정부에서 처음 시작됐어. 거기는 국가재정법 보니까 정부는 재정지출 또는 조세 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는
법률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몇 년 동안 5개년 정도의 재정 수입 지출의 증감액에 관한 추계 자료와 우리가 이건 추측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추계 자료와 이에 상하는 재원 조달 방법을 그 법률안에 첨부해야 되고, 자, 이건 이제 그 전까지는 정부에서 예산안 제출할 때만, 법률안 제출할 때만 주로 이야기됐는데 2014년 이후부터는 국회에서도,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에도 뭘 해야 돼? 예산에 얼마나 비용이 들지, 그쵸? 그것에 즉 비용 추계서 작성해서 제출해야 돼. 그렇죠?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그래서 거기 이제 국회 예산 정책처가 있는데 지금 법률안이 초기에는 거의 안 하다가 지금 한 3천여 건이 지금 국회 예산 정책처에서, 그러니까 국회의원 혼자는 이 법을 내면서 자기가 5년 동안 추계할 수 없잖아. 어디에 맡겨? 국회 예산 정책처에 맡겨. 그럼 여기서 예산을 얼마 들겠다 5년 동안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들고 어떤 재원 조달 방법이 있겠다는 걸 해서 의원실에 보내줘. 또는 정부에 보내줘. 그럼 정부가 그걸 첨부해서 법률안을 제출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회 이 예산 정책제는 아주 지금 어때? 엄청나게 지금 힘들어. 너무 법률이 많으니까. 그래서 법률 지금 뭐 하냐면 분류해서 비싼 법률들 있죠. 비싼 법률 굉장히 많이 내잖아. 그런 걸 묶어서 추계하면 비슷비슷할 거 아니에요. 추계도. 그냥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사용합니다. 자, 다시 한번. 재정이 들어가는 법률안은 뭐 해야 된다? 법률안 추계제도라고 그래서, 재정 추계제도라고 그래서, 비용 추계제도야. 법률안 비용 추계제도라고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 들겠다, 이런 것들을 추측해서 계산하는 것들을 넣어서 제출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럼 이렇게 얘기했겠죠. 새만금 개발 이렇게 법률 이거 새만금 개발에 대한 특별법 이런 거 했으면 거기 비용이 어느 5년 동안 이 개발하는데 어떤 비용이 얼마나 들고 뭘 얼마나 들고 그다음 어떻게 이걸 비용을 마련할지에 관한 것들을 추가해서 보내줘. 법률에. 이게 비용 추계 제도입니다. 그다음 마지막만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마지막 꼭 하나 알아둬야 될 게, 거기 예산하고 법률이 안 맞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101페이지 우리는 101페이지 책은 제일 위에 뭐가 있습니까? 제일 위에 7항 있죠. 7항 읽어봅시다. 위원회는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한 세입 예산안은 이를 심사할 수 없습니다. 심사해서 통과해버리면 안 되겠죠. 아직은 이건 예정인데. 그렇죠? 그래서 법률은 있는데 예산이 안 되고 이러면 안 되겠죠. 분리돼 버리겠죠. 지금 뭐야? 거기 보니까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이 되지 않았단 말이야. 그걸 전제로 해서 제출됐다고 그랬죠. 근데 법률이 없는데 그럼 세금을 걷는 꼴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세 법정주의에도 어긋나고 또는 어떤 거 법률하고 예산이 분리되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우리나라 99 보면 99페이지로 다시 와서 예산과 법률이 우리나라는 별도 형식을 취한다고 그랬죠. 예산이 법률과 동일한 형식을 취한 데도 있고 별도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거부권 많이 행사하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산안에 대해서는 법률이 아니니까 행사할 수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법률로 되어 있으니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비교표 한번 봅시다. 99페이지 비교표. 자,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하는데 법률은 정부나 국회, 제출 기한, 심의 기한이 예산은 다 있죠. 심의 범위도 있고 거부권 행사, 여기가 중요한데 예산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불가하죠. 법률은 자유롭게 수정 가능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고, 예산안은 이런 걸 공표하는 건 필요 없어요. 공표 불료입니다. 의결로 그냥 확정되고 행정부는 이를 공고만 하고, 법률은 공표해야 되겠죠. 시간적 효율력, 회계연도 계속적인 것, 대인적 효율력, 국가기관, 법률은 국가기관 말고도 국민도 규정하죠. 자, 예산안은 국토부, 너네 얼마 한도에 있어서 이렇게 국토부를 제한할 수 있겠죠. 근데 국민들은 뭐 예산은 우리가 예산 씁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자, 국가기관만 구성한데 법률은 국가기관, 국민 모두를 구성한다. 예산은 국내의 효력이 발생하는 데 비해서 법률은 우리나라에만 효력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무슨 미국 우리나라 예산이 그럼 미국에 발효되는 그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우리 대사관은 우리 예산의 영향을 받겠어. 뭐. 미국에 있는 우리 대사관, 우리 한국 대사관, 주미 대사관, 여기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예산 짜서 보내주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예산은 영향을 받아요. 그럼 외국에 있는 지금 기관도 영향을 받았잖아. 다시 한 번만. 자, 법률은 실상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거죠.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대마가 합법화되어 있다고 합시다. 또는 이란 같은 데는 우리가 이거 써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안 써도 되니까 이러한 법이 미국에 적용되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이란에서 짠 예산안은 여기에 적용되겠어요? 거기 대사관은 저는 적용되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합법화되어 있는 것들을 그 대사관이, 그 외교관이 하는 건 아무 문제 없겠죠. 이를테면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어느 주 같은 건 대마가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미국. 그럼 우리 외교관이 거기서 대마 핀다고 해서 잡아가지 않아요. 미국 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거기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할 수 있겠어? 예산에는 적용을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형식적 요율에서 예산으로 법률 개폐에 불과하고 법률로도 예산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서로 별개니까 서로 노터치입니다. 그러면 자,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그냥 예산 심의는 많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 우리나라 한번 해봅시다. 거기 104페이지. 우리나라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예산안 및 결산심사는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 부분을 듣고 종합정책 질의, 부별 심사 또는 분과위원회 심사 및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순서대로 써놨네. 그쵸? 그 다음 우리나라 예결위에서는 국회의장이 기간을 정해 회부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는 이를 바로 예결위의 예산결산 특별위에 회부할 수 본회의 회부할 수 있는 건데 뒤에 좀 틀렸죠? 예산결산위회가 아니 이거 말이 안 돼. 예산결산위회가 안 됐는데 회부한단 말이 말이 안 되죠. 뭔가 오타가 좀 났습니다.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결위 했으면 여기서 기간을 정했는데 안 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회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 미안해. 거기 상임위원회 이유 없이,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미안. 이거 맞아요.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통과 안 시키면 예결위로 회부한다고 그랬죠. 선생님 맞습니다, 그거. 자,
3번 우리나라의 예산 결산 특별회는 예산안과 결산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라 제출 회부된 기금 운영 계획 맞습니다. 기금도 예산 심의 받는다 그랬죠. 4번 우리나라 예결위는 소관 상임위에 삭감한 세출 예산 가강 금액을 증가하게 할 경우 증가하려면 예결위에서 뭘 받아야 된다 그랬어.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5번 예산 심의와 관련된 법령에서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 있는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해서 미리 제출된 세입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에서는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6번 예산 심의와 관련된 법령에서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가강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용을 설치할 수 없다 맞고, 예산 심의와 관련된 법률에서 예결위는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가강 금액을 증가하게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맞죠? 8번 예산 심의와 관련된 법령에서 예산 결산 특별위는 그 활동 기간을 연중입니다. 연중. 그러니까 활동 기한이 없습니다. 실제 말해서 활동 기한은 없다. 9번 예산 심의와 관련된 법령에서 의원이 예산 또는 기금 등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때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 비용에 대해서 재정수 아까 예산 비용 법률 비용 추계 제도가 있다고 그랬죠. 10번 예산 심의의 특징으로 정치 체계 성격상 예산 심의 과정이 의원 내각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엄격하다고 그랬죠. 대통령제로. 자, 앞에 우리나라가 좀 생략됐네. 11번 예산 심의 특징에서 일반적으로 예산 심의에서 본회의는 형식적인, 그렇죠. 우리가 본회의는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예산 심의 특징으로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금액 증가나 새 비목을 설치하지 못한다 맞고, 예산 심의 특징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부처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쉽다.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 소관 상임위원회가 무엇과 밀착이 많이 있겠어? 자, 국토위원회는 국토부 공무원들과 많이 밀착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아무래도 상임위원회니까 우리가 삼각관계라고 그랬잖아. 철의 삼각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많이 밀착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 여기다 우리 예결위 가서 깎으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거 못 깎게 해주세요. 이렇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당연히 상임위원회 이제 거기 뭡니까? 보좌관들이라고 친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준 보좌관들은 이제 국회의원한테 이거 깎이면 안 된다는데요. 우리 국토위원회 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예결위에 들어가서 여기 한 사람들한테 같은 동료들이잖아, 국회. 그러니까 그거 깎으면 안 된다는데 이런 식으로 대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맞죠?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법률은 가능하지만 예산은 거부권 행사할 수 없다 맞고, 15번은 우리나라 예산안과 법률안 의결 방식에 대한 설명에서 예산은 법률 개폐가 불가능하지만 법률을 둘 다 노터치라고 그랬죠? 둘 다 불가. 16번 우리나라 예산안과 법률안의 의결 방식에 대한 설명에서 법률과 달리 예산안 정부만 맞죠? 편성한다. 17번 우리나라 예산안과 법률안 의결 방식에 대한 설명에서 예산안 심의할 때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삭감할 수 있고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의 가강 금액을 증가하거나 세표 맞죠? 지출예산. 18번 우리나라 예산과 법률 차에서 일반적으로 법률은 국가기관과 국민에 대한 구속력을 갖지만 예산은 국가 맞죠? 19번 우리나라 예산과 법률 차에서 대통령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이 있지만 국회 의결 예산에 대한 사안별로만 그런 거 없다고 그랬죠? 우리나라는 제2 요구라든가 거부권 이런 거 다 없습니다. 20번 우리나라에서 예산과 법률 차에서 국회가 제출한 법률안 의결 기한에 제한이 없으나 여기까지 맞고, 예산안은 매년 12월 2일까지 예산 특별위원회 심사를 무문수료.
예산안은 매년 12월 1일까지 예결위 심사를 마쳐야 되는 게 아니라 본회의에 심의 의결을 마쳐야 되죠. 20일 우리나라에서 예산과 법률을 차해서 국회는 발의 제출된 법률안을 수정 보완할 수 있지만 제출된 예산은 정부 동의 없이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뭐 할 때? 삭감할 때는 수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 세입 예산도 수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 아까 계속비라든가 국고채용 부담행위라 이런 것들은 수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제출된 예산안은 정부 동의 없이는 수정할 수 없다. 이건 틀렸죠. 제출된 예산안 중에서 세출예산, 지출예산, 세출예산이고, 그렇죠? 세출예산에 증액하거나 세출예산도 깎을 때는 정부 동의 필요 없죠. 근데 세출예산을 증액하거나 각 비목을 설치할 때 필요한 거죠.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시험에는 많이 안 나온 이유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행정공무원을 뽑는 것에서 그렇습니다. 물론 심의 과정을 아는 건 중요하지만 그래서 국회에서 8급, 9급 뽑을 때는 이 부분이 많이 나와요. 지금 여기 지문에 있는 것은 거의 국회에서 나왔던 행정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렇죠? 그렇지만 몇 개는 아까 조항이 있었죠. 헌법 조항. 헌법에 나와 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국회는 세출예산, 지출예산 중에서 그렇죠?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선생님 이해 다 했죠? 그리고 선생님 만약에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이 부분은 크게 안 봐도 지금 들은 걸로도 그냥 해도 됩니다. 방금 이야기한 중요한 내용만 좀 기억하면 돼. 예산안, 특히 지출예산에서 뭐 할 때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 그 다음 예산 집행을 보려고 합니다. 이 예산 집행은 굉장히 시험이 많이 나오니까 쉬었다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집행은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